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영부재TV의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빌딩 상담소를 촬영을 하게 됐는데 여러 건의 좀 사례들 중에서 최근에 저희한테 문의 주신 고객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면 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배 이사님 안녕하세요. 해운대 거주하는 입니다. 형제분들 영상 보면서 지금 시장에는 원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용기 내어 연락드려 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미국에는 트럼프 리스크, 국내에는 정치적 문제 때문에 자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제가 급매물을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근 시장의 거래량도 궁금합니다. 요즘 신규 법인들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해운대 아파트 한 채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현재 남편이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어서 연소득은 10억 정도 가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거래 은행인 부산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해보니 대출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혹여나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대출이 가능한 은행 소개도 필요합니다. 제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은 강남, 용산, 성수동 쪽에 하고 싶습니다. 혹시 주말이라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올라가서 같이 미팅도 하고 답사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가져온 거는 저희 유튜브로 문의 주시는 한 60-70% 정도의 고객분들이 보유하는 현금과 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대부분 현금을 한 20억에서 40억 정도를 보유를 하시면서 대장 아파트 한두 채 정도를 보유를 하고 그 중에서도 직종이 고소득 사업자라던가 고문직 중에서도 병원 원장님들이 정말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지금은 이제 고객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투자자 신뢰가로 인해서 주가 급락이나 빌딩의 거래량은 솔직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내수시장 침체에다가 부동산 가격 급등되고 신축이랑 리모델링에 대한 그 부동산 공급 과잉 때문에 임대시장은 어마어마한 침체기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은행에 이제 23년도 대출 예산이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12월 달에 잔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은행에서도 25년도 상반기 대출을 문의를 하면은 엄청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매년 경험을 해보니까 1월에 대부분 은행 지점 이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월 말부터 2월에 이제 은행에서 프로모션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최근에 12월 19일 날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인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또한 내년에 되면은 금리 인하 이슈가 또 있을 텐데 앞으로 좀 금리가 지금보다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계약한 건물들 11월, 12월 달에 계약한 건물들을 보면은 대부분 잔금을 한 25년 2월 말이라든가 4월 사이로 잔금 일정을 좀 설정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된 내용은 뭐냐? 지금 빌딩 시장은 현금 흐름이 좋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원석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또 어떤 원석을 찾아야 할까? 즉 어떤 건물을 투자해야 될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딱 두 가지 테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임대, 두 번째 이제 급매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같은 경우에는 잘 맞춰진 건물이나 공실 리스크를 최소한을 하고 임대를 세팅을 잘 할 수 있는 메인 상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메인 상권은 역과의 거리도 가까우면서 유동인구도 많고 오피스만 들어갈 수 있는 상권이 아니라 F&B, 근생의 임차가 될 수 있는 곳인데 지역을 예로 들면 뭐 강남에서는 압구정 로데오라던가 신사역이나 강남역 먹자상권,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연무장길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메인 상권들에 나온 건물들을 보면은 주변 시세보다 금액이 월등히 높습니다. 대부분 보통 시세보다 뭐 1.5배부터 2배 이상 부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같은 이제 빌딩 침체기에는 금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세는 약간 높은데 투자성이 상당히 높은 매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매각된 건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신사역에서 신사역 먹자상권입니다. 가로수길 상권은 사실 좋지는 않은데 가로수길이 침체가 되면서 세로수길이나 신사역 상권도 안 좋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되려 신사역 상권은 지금도 인기가 많기도 하고요. 이면에도 꾸준히 건물이 거래가 많이 되면서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매물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곳입니다. 신사역 먹자상권 메인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최근 10월 달에 거래가 됐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매매 금액은 이제 210억에 거래가 됐고 대지 면적은 이제 95평에 연면적은 286평입니다.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억 2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장의 시세를 한 2억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같은 라인에 이제 거래된 건물도 평당 딱 2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평당 2억 2천에도 충분히 좀 검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상권이 그래도 메인 상권이기 때문인 거죠. 향후에 이 건물 임대도 충분히 개편도 가능한 건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메인 상권에 약간의 평당 금액을 좀 높여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공실 리스크를 정말 많이 안고 가는 시장이라고 하면 내가 임대로 스트레스가 받기 싫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이런 상권이 좋은 곳으로 약간의 주변 시세보다 높은 건물을 찾아보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좀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현재 시장의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평당 금액이 좀 높게 평가가 된 건물들이 매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은 이 정도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생각하신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아니면 이제 감정이 나온 금액들이라던가 하면은 그 금액으로 한번 내고를 시도해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사역에 보여드렸던 이 사례도 맨 처음에 시장이 나왔을 때는 매매 금액이 230억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매수 향소가 점점 금액대가 좀 낮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매도자도 아 오케이 이 금액이면 팔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협의가 돼서 매각이 된 것처럼 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메인 상권의 건물들은 내고를 도전을 해서 매입을 해보는 것도 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급매인데 24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게 디벨롭입니다. 낡은 건물을 이제 멸실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하고 통임대를 맞추는 게 24년도에 약간 빌딩 시장의 트렌드였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리모델링까지는 괜찮은데 신축하는 거를 좀 상당히 꺼려합니다. 꺼려하시는 이유는 신축 건물의 공급 과잉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높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축을 하라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완공된 건물들 중에서 당장 임대는 맞추기가 어렵고 대출 이자는 계속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신축 건물들 중에서도 거의 원가 이하에 파는 매물들이 있거든요. 물론 신축을 해서 매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빨리 처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물들은 신축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투자성도 맞고 건물이 신축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꽤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건물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시로 최근에 매각된 건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동일하게 신사역이고 이제 잠원동입니다. 먹자상권 바로 이면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도 신축된 건물들이 꽤 많은 곳인데 예전에 이번에 22년도에 주택 건물을 56억 4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 5월달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최근에 95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가 계산을 해봤어요. 56억 4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건축하는 비용이 한 30억 정도가 들어갔고 대출 이자라던가 감리 비용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거의 뭐 원가예요. 근데 애초에 시장에 나왔을 때는 이 금액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시장에 나왔을 때는 한 120억 정도에 나왔었던 건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억 5천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건물 가격을 제외하더라도 평당 금액 엄청 저렴해요. 여기 지금 옆 건물 시세가 한 평당 1억 2천 수준에 나와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만 한 9,200만 원 정도에 매각이 된 겁니다. 임대를 당장 맞추기는 어려운 상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상당히 괜찮은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신축하는 건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굳이 신축을 하실 게 아니라 시장에 이렇게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도 있으니까 신축이 된 건물을 이제 보시는 것도 시간적인 대비도 그렇고 자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이 아낄 수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급매는 이제 신축된 건물만 포함시킨 게 아니라 상속이라던가 사업자금, 지분권에 대한 다툼으로 나온 매물들도 포함이 되는데 사실 이런 물건들은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메인 상권의 급매물을 찾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가끔가다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건물도 이제 같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신축된 건물들을 원가 이하로 매입을 한다 그래서 임차가 빨리 세팅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고객분들한테 설명은 이런 건물들을 추천을 드릴 때 최대한 한 1년 정도는 임대 못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라 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옥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기존 빌딩 상담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문의 주신 내용을 가지고 솔루션을 드리는 영상이었는데 저한테 오늘 문의 주신 고객은 제가 1차적으로 대면 미팅까지는 이제 끝났고 정리하자면 매매 금액은 이제 130억에 강남에 있는 빌딩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촬영 날짜가 12월 20일인데 다음 주 12월 24일 날에 최종 답사 예정이어가지고 제가 계약까지 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연말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